호날두가 또 하나의 국가대표팀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네. 네이션스리그 우승, 포르투갈 그리고 호날두. 네. 축하할 일입니다. 수많은 호동생들 새벽에 경기를 보시면서 골도 넣었고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트로피 세레모니까지.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부상을 안고 뛰었더라고요. 네, 워밍업 중에 이미 통증을 느꼈었대요. 네.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라면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뛰었고 정말 뭐 80분 마지막 때 이제 교체아웃 되긴 했지만 뭐 시간을 보면 사실상 풀타임을 뛰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올라오기까지 활약했었던 것을 보면 그 이전에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중요한 순간에 호날두가 활약했던 것보다 지금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순도 높은 활약을 예. 했었죠. 그래서 포르투갈에게는 이번 대회가 참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 네이션스리그 최초의 두 번째 우승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이 됐고 그리고 이 준결승전 때 포르투갈이 독일을 격파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25년 만에 독일전 승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유로 2000 때 이후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게 됐고 호날두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첫 번째 독일전 승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공로가 있었고 여기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도 마르티네스 감독의 아래에서 성과가 필요했었고 제가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을 좀 많이 무시했는데 네. 어제 메이저 트로피를 땄기 때문에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 결선 때는 특히 하프타임 동안의 전술 변화가 혹은 선수 교체가 되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번 결승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앙 네베스 대신에 오른쪽 풀백 세메두를 넣고 콘세이상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 후백 네베스를 넣으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후반전을 운영한 결과 역습은 더 날카로워졌고 네. 스페인의 높은 점유율이 후반에는 이렇다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흐름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런 전략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선택들이 큰 성공의 또 요인이 됐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을 상대로 2대2까지 갔고 이제 네.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는데 포르투갈의 대표팀 이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사실 골든 제너레이션은 2000년대 초반 네. 루이스 피구와 후이 코스타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 대표팀에게 계속 밀리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포르투갈 대표팀이 메이저 트로피를 시작한 거는 유로 2016 네. 에드레의 마지막 그 결승골 때문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션스리그 2019년도에 우승을 했고 이번 2025년도에 우승을 하면서 어찌 보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의 면면은 가장 아주 내실 있는 멤버로 딱 차 있는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거의 뭐 3강이 아닌가 유럽 내에서는. 그렇죠. 남미에서는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거기를 좀 논외로 친다고 하면 유럽 안에서는 가장 좋은 대표팀 구성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포르투갈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상승세를 이끄는 그렇죠. 선수들도 주역들이 있죠. 비티니아, 주앙 네베스, 누누 멘데스, 네. 그리고 하무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결승은 특히 이 누누 멘데스 선수의 공로가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라민 야말과의 1대1 경합을 대부분 다 본인이 승리했고 네. 그리고 공격을 이끌 때도 공격 포인트 기록한 장면만 봐도 야말 제치고 본인이 공격 가담을 해서 골도 넣었고 게다가 두 번째 골에 또 도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누누 멘데스 선수가 경기에 미친 영향력이 컸는지 이번 결승에서는 특히나 더 빛났던 존재가 맞았고 클럽 레벨에서도 주앙 네베스랑 비티네랑 이 누누 멘데스 선수가 보여준 대단한 퍼포먼스가 좋죠. 파리를 트래블로 이끌었잖아요. 네. 포르투갈 축구 자체가 말 그대로 원래도 멤버가 상당히 좋았지만 특히 이번 시즌 그리고 이번 네이션스리그 우승 시기까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고점 그대로 딱딱딱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우승뿐만이 아니라 내년 월드컵까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 호날두의 이 국가대표팀 경력은 엄청나게 좋고 본인이 중추가 돼서 팀을 이끌어온 건 맞지만 토너먼트 단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근데 이번 네이션스리그 우승에서는 그 중심에 토너먼트 레벨에서도 가장 좋은 활약을 팀을 이끄는 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월드컵의 토너먼트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1년 전 이 대회에서의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 이 네이션스리그 호날두의 활약을 보면 일단 이번 결승전 후반 16분
동점골 연장을 가는데 기여를 했고 이게 A매치 138호 골입니다. A매치에서 138골 넣는 것 자체가 100경기 출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골을 138골 와 이게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준결승전 독일 상대로도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게 137호 골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올 시즌 네이션스리그 캠페인 총 8골을 넣었는데 총 득점은 그래서 대회 2위고요. 지금 이번 네이션스리그는 본인의 세 번째 메이저 국제대회 트로피가 됐고 만 40세의 우승을 주전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호날두라는 선수의 자기관리가 얼마나 투철한지 그리고 여전히 야망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에 최정상급의 기량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냈습니다. 호날두 선수도 역시 그러면서도 본인이 부상을 안고 뛰었을 정도의 애국심 또 주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우승은 더 감명 깊다고 봐야 되는데 스페인이 2023년에 네이션스리그를 우승하고 그리고 1년 뒤 유로 우승을 했죠. 맞아요. 포르투갈도 올해 네이션스리그를 우승했고 다음 해에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국 내에서도 또 마르티네스 감독 체제에서 어쨌든 성과를 확실히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그런 지금 우승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다음 월드컵을 우승하지 못한다 포르투갈이 그러면 이번 네이션스리그 우승이 어쩌면 호날두의 마지막 이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 트로피 우승일 수도 있거든요. 설마 2028 유로에 나오는 거는 뭐 근데 쉽진 않거든요. 메시가 은퇴하지 않으면 호날두도 뛰겠죠. 근데 이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저는 왠지 그것도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호날두가 빠른 파로긴 합니다만 저랑 동갑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혹시 모르죠. 40대야. 그래서 뭐 이것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제쳐두고 이후의 대회들까지도 계속 우승을 노릴 수도 있다 정도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호날두라는 선수가 만약에 다음 월드컵을 우승한다. 그러면 정말 호날두가 메시도 사실 월드컵 트로피를 들면서 거기서 서사가 완성됐죠. 고트 레벨의 말 그대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이름 칭호까지도 받게 될 정도로 메시가 공고히 올라섰는데 호날두에게 월드컵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상 약간 종결이 됐었던 이 메호 대전이 이 두 선수가 40줄에 한 선수는 40줄 한 선수는 30대 말에 있는데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게 누가 맞고 저렇건 간에 일단 언급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얘기 많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 뭐 펠마메라고 뭐 메펠마라고 요즘에 불렀던 뭐 펠레 마라도나하고 또 얘기가 많이 오가는 그런 재미 요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번 하나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41세 만약에 호날두가 우승을 한다. 내년이죠. 2026년 월드컵 우승하면 정말 전례 없는 위협인데 사실 이미 호날두의 월드컵 우승 가능성을 얘기한 몇몇 패널들이 있습니다. 하필 클린스만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선수로서는 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메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호날두의 신체 상태 또 리더십을 고려할 때 월드컵 우승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미 있더군요. 아니 이게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 종목인데 호날두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포르투갈 대표팀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축구의 고트를 따질 때 주요 국제대회 트로피 특히 월드컵의 유무에서 많이 따지죠. 대륙컵도 있어야 되지만 월드컵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보다 아르헨티나와 메시에게 중요했던 건 월드컵인데 왜? 마라도나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메시가 그걸 따면서 이제 완전 종결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날두에게도 이런 주요 국제대회 특히 월드컵 트로피가 지금 필요하고 당연히 클럽 커리어에서의 다양한 성공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개인의 수상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활약을 이어갔는지 장수성 그리고 스탯 뭐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역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펠레 마라도나 메시의 주요 이력들을 쭉 봤습니다. 펠레는 월드컵 3회 우승을 했어요. 여기서 진짜 그래서 여전히 펠레가 가장 상단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 매체들이 많은 게 메시가 현대 축구에서 보여준 모습이 많은 거 오케이. 근데 월드컵 3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 때문에 메시가 가장 위냐 펠레가 가장 위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기 이게 세요. 월드컵 3회가. 펠레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도 사실 그것 또한 월드컵 우승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첫 번째로 그 고트 반열에 올라선 축구라는 종목 자체를 전 세계 전파시키는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높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또 있고요. 클럽 우승 뭐 당연히 많고 명예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럽 선수에 한정해서 뽑았던 게 또 발롱도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피파 공동 세계의 선수, 20세기의 선수로 또 수상을 했던 바가 있었고 마라도나 1986년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때 나폴리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마라도나가 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웅적인 서사에 대한 또 칭찬들이 상당히 많은 또 마라도나가 되겠고 그리고 이 피파 역시 마찬가지로 펠레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선수에 일컫는 상을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했고요. 코파 아메리카 2번의 우승이 있고 발롱도르 8번을 받았고요. 클럽 커리어에서의 우승 뭐
뭐 내놓을 것 없이 엄청나죠. 뭐 여기 트래블이 또 포함이 돼 있고 네. 두 번이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또 메시의 공로가 있고 호날두 일단 발롱도르 5번 받았고요.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 5번을 했습니다. 챔스는 호날두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아, 그건 확실합니다. 득점도 많이 예, 있어요. 특히나 유로 우승도 그렇고 UEFA의 어떤 그 레벨에서는 엄청나게 호날두가 써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로 2016의 네이션스리그 2번의 우승까지 A매치 최다 득점자로까지 호날두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월드컵을 우승한다. 그러면 잠깐 메시가 특히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서는 호날두가 이 레벨에서 같이 언급된 빈도가 확연히 줄었거든요. 근데 다시 언급은 되겠죠. 많이 비교를 하려 하겠죠, 사람들이. 일단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축구계 탑 5를 이야기했을 때 호날두는 이게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견. 대부분의 유럽이나 아니면 네. 이런 데서 얘기되는 게 일단 그 펠마메 혹은 메펠마 메펠마, 예. 요거는 세 개는 확실해요. 확실. 요거는 논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크루이프나 베켄바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 호날두 이런 쪽에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호날두가 여기서 월드컵을 딴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둘을 제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라는 선수가 월드컵이 있기 전에도 일어났던 대단한 그렇죠. 성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월드컵까지 추가가 된다. 그리고 본인이 캐리를 한다. 그럴수록 더 많은 가산점이 주어지겠죠. 맞습니다. 이번 네이션스리그 우승 때문에 분명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기대 요소를 좀 가질 수 있고 호날두는 분명 이 우승에 대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 엄청난 갈망을 좀 하고 있고요. 엄청 할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만약에 호날두가 월드컵을 우승하고 대단한 활약을 한다면 그럼으로써 축구 선수의 평균 나이에 대한 활약 가능 나이에 대한 그렇지. 또 다른 평가가 저는 좀 네.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새 시대를 또 여는 네. 어떤 그런 개척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호날두에게 이번 월드컵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탑 5에는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탑 5 안에 들고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탑 3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탑 4로 얘기될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탑 그렇게 4. 봅니다. 왜냐면 저는 펠레 마라도나를 호날두가 이번에 우승을 한다고 해서 바로 넘어서기는 맞아요.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그때 캐리와 네. 이게 펠레는 좀 논외라고 봐야 돼요. 그냥 논외고. 논외고. 그럼 이제 메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같이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커리어는 맞는데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 아르헨티나 대표팀 요즘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네. 펠마메에서 펠마를 빼고 메시가 왜냐면 그럼 메시가 월드컵 2번이 되는 2회를 우승하는 거거든요. 그 메이저 4연패가 돼요. 그러면 아예 거기서 메시가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내년 월드컵이 네. 호날두의 탑4 진입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유럽 전문가들은 크루이프와 이 베켄바워를 어떤 식으로 네. 선택하는지에 또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메시의 그냥 압도적인 원톱이냐. 이미 사실 메시가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월드컵 2회인 순간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전혀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먹느냐 메시 아르헨티나가 먹느냐에 따라서 축구 역사의 또 하나의 어떤 한 획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 월드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호날두가 우승을 했을 때 탑4에 들 것이냐 네.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네. 이거는. 근데 저는 탑4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보는 입장이에요. 네. 다만 아까도 얘기 드렸던 뭐 크루이프, 베켄바워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또 각 국가마다 그것도 다르죠. 유럽에서 평가가 좀 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 그만큼 선수들을 마지막에 평가하는데 월드컵의 유무가 너무나 크기 네. 때문에 그 전에 메시가 펠마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월드컵으로 종결됐거든. 네, 더군다나 캐리하면서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호날두도 캐리한다며. 네. 그게 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어쨌든 이번 네이션스리그 우승이 그만큼 네. 이 뭔가 월드컵 전에 초석을 다져둔 느낌이고 토너먼트에서 활약이 아쉬웠던 호날두에게 이번 토너먼트에서 활약은 또 다른 네. 어떤 페이지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번 포르투갈 대표팀 너무나도 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년 월드컵이 더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